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2021년 1회차 기출되었던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기출 문제는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우리가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문제는 눈으로 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눈으로 문제와 답만 보고 넘어가야 될 문제. 그런 문제들은 제가 강의 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안전관리론. 자, 1번. 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랬습니다. 이건요, 별표 2개 정도 하겠습니다. 요거는 실기까지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암기법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몇 명? 2명 이상 발생한 제, 그 다음에 부상자,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몇 명? 10명 이상 발생한 제. 이거를요,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 암기법 4, 1, 3, 2, 부직텐. 이렇게 4, 1, 3, 2는 부직텐이다. 또 다른 암기법 4, 1, 3, 2는 10이다. 이렇게 하셔도 돼. 4, 1은 4, 3, 2, 6 두 개 더하면 10이다. 이렇게 요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암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가볍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답은 2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2번. 1개월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몇 명 이상? 2명 이상. 5명이면 2명 이상 맞아요. 근데 1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죠. 자, 3번 보겠습니다.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3명이면 2명 이상 맞죠. 이거는 맞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다이크의 시행착오설에 의한 학습의 원칙이 아닌 것은 이랬습니다. 자, 이거를요, 우리가 SR 이론이다라고 합니다. SR 이론은 뭐냐? 어떠한 이 학습을 어떠한 자극에 의한 반응으로 본다. 자극에 의한 반응으로 보는 이론이 SR 이론이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자극을 주게 되면 그에 대한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반응한다. 예를 들면 강아지한테 음식을 주게 되면 강아지는 침을 흘려요. 근데 북을 치게 된다. 북을 치게 되면 강아지가 침을 흘립니까? 아니죠. 먹는 게 아니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음식을 주고 북을 친다. 음식을 주고 북을 친다.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는 북소리만 들어도 강아지는 학습이 되는 거예요. 자극에 대해서 어떤 반응해서 학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북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게 된다라는 이유입니다. 시험 문제에 어떻게 되냐면 다음 중 SR 이론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런 형식의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 조건 반사설, 시행착오설,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 이건 어디에 포함이 된다? SR 이론에 포함이 된다. 요게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요거 별표 1개 정도 하고요. 그럼 이런 강아지 북 음식을 줄 때 침샘 이런 실험을 할 때의 어떤 원리입니다. 원리. 자, 요거는 자, 강일이가 시계 본다. 앞글자를 딸게요. 강일 시계. 요 앞글자를 따서 어떻게 되냐? 강일이 시계다. 강일이 뭐다? 시계다. 강일이 시계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행착오설입니다. 시행착오설. 효준이가 뭐한다? 연습한다. 효준이가 연습한다. 효준이가 뭐한다? 연습한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까? 준, 연습. 자, 답은 동일성의 원칙. 이게 없죠. 자, 3번. 자, 재해의 빈도와 상해의 강약도를 혼합하여 집계하는 지표로 옳은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답은 종합재해지수.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되고요. 이런 형식의 문제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형식? 우리가 공식
종합제해지수 이 공식을 어떻게 해요? 별표 3개를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건 도수율과 강도율을 같이 나타내는 겁니다. 도수율과 강도율을 같이 나타내는데 어떤 형식의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출제되냐면 보기와 같은 이런 문제보다도 실질적으로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A 사업장에 단순한 문제죠. 단순한 문제. 도수율이 10이다. 도수율이 10이고 강도율이 1.7이다. 강도율이 뭐다? 1.7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사업장의 종합제의 지수를 구하라라는 겁니다. FSI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도수율 곱하기 강도율이 되겠죠. 그래서 10 곱하기 1.7 하면 답은 어떻게 되냐? 4.12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형식의 문제들이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참고해 주시고요. 자, 4번. 집단에서의 인간관계 메커니즘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번과 같은 문제는요. 분열 강박 문제일 때까지 계속 똑같이 나왔습니다. 답은 분열 강박. 분열 강박이라는 것은 어떠한 우리 환경에 부적응하죠. 적응하지 못하고 부적응할 때에 나타나는 어떤 유형이 분열 강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투사와 동일화의 어떠한 정의는요. 가볍게 세모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뭐냐? 투사와 동일화의 정의가 주어지고 이 개념이 뭐냐? 이런 형식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재해조사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이랬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제가 뭐라 했죠? 이 본문 강의에서 책임자 문책, 책임자 처벌. 우리가 재해조사라는 최종적인 목적은 뭐다? 어떠한 동종 및 유사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해가 발생되는 것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물론 문책과 처벌은 그 차후의 문제입니다. 실질적인 목적은 뭐냐? 동종 및 유사재해를 방지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재해조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래서 뭐라 그랬죠? 책임자 문책 또는 뭐다? 책임자 처벌. 요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5번에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5번에 답은 2번.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6번. 무죄운동의 3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랬습니다. 이거는 별표 3개 하겠습니다. 6번 같은 경우에 별표 하나, 둘, 셋 아주 자주 출제되는 문제. 이건 뭐다? 무전선이다 이랬습니다. 무전선이다. 그래서 답은 무전선. 전 없죠? 전원 참가의 법칙이다 보니까 답은 대책 선정의 원칙이 된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보다는 실질적으로 더 많이 출제되는 게 뭐다? 설명. 자, 요 핵심적인 단어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근원적인 요소를 없앤다. 근원적인 요소를 없앤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뭐다? 무의 원칙. 무의 원칙. 그 다음에 전원이 일치 협력하여. 전원이 일치 협력하여. 요 단어가 나오면 뭐다? 전원 참가의 원칙이다 그랬고요. 선치의 원칙. 선치 행동하기 전이죠. 그래서 행동하기 전 재해를 예방한다. 요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다? 선치의 원칙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의 원칙. 무의 원칙에 뭐다? 시험에 또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요. 뭐다? 뿌리부터 산업재해를 없앤다. 뿌리부터 뭐다? 산업재해를 뭐한다? 없앤다. 없앤다. 요 단어가 나오면 뭐다? 무의 원칙. 자, 뿌리부터라 그랬잖아요. 뿌리부터. 즉 근원적인. 자, 근원적인 요소를 없앤다. 뿌리부터. 자,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3개입니다. 이것도. 무의 원칙. 뿌리부터 산업재해를 없앤다. 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무의 원칙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호안경 착용을 포함하는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보호안경 뭐죠? 보호안경, 보호구죠. 보호구 착용을 지시하는 거.
보호구 착용을 지시하는 건 무조건 뭐다? 지시 표시다는 거. 지시 표시. 보호구 착용은 뭐다? 그냥 다음 중 지시 표지가 아닌 것을 했을 때 보호구와 관련된 게 없으면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정답 뭐죠? 보호구 착용이라 그랬죠. 여기서 보호안경 착용. 이거는 뭐다? 답은 지시표지입니다. 지시표지는 보호구와 관련된 어떠한 이 지시하는 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지시표지의 종류, 종류도 우리가 가볍게 보고 가시자고요. 자, 보안경 할 때 경, 그 다음에 방독 마스크 할 때 똑, 그 다음에 방진 마스크 할 때 진, 보안면 할 때 면, 안전모 할 때 모, 그 다음에 귀마개 할 때 개, 안전화 할 때 화, 그 다음에 안전장갑 할 때 장, 안전복 할 때 복. 요렇게 해서 요거를 이으면 뭐가 되냐? 이걸 이으면 어떤 경독에서 뭐 한다? 진면모가 개복하는 거예요. 개복에서 뭐 한다? 화장하는 거야. 화장한다. 요렇게 경독에서 진면모가 개복에서 화장한다. 요렇게 암기법을 통해서 가볍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조금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호구 관련된 건 뭐다? 무조건 지시표지. 자, 안전보건 표지의 형태 중 라인 스태프형에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랬습니다. 라인 스태프형 뭐죠? 라인 스태프형 어떠한 경영자가 있다. 경영자가 있으면 어떠한 스태프가 있고요. 스태프가 있고 이 스태프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안전 지시와 같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렇게 안전 지시와 생산 지시가 어떠한 경영자에서 어떠한 이 작업자에게까지 이루어지는 거다. 즉 안전 스태프에 의해서 위반된 어떠한 법령을요 경영자의 지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각 사업장으로 명령되어 실시하게 되는 조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중규모 사업장에 적합하다. 아닙니다. 이 안전 스태프형은요 대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조직이다라는 겁니다. 자, 8번과 같은 문제 별표 3개입니다. 자, 라인형 이 부분이 별표 3개가 되겠죠. 10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것은 라인형이고요. 스태프형은 뭐다? 1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중규모 사업장에 적합하다. 라인 스태프형은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 적합하다. 그래서 이 라인형의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번 교육훈련 기법 중 오프제이티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이랬습니다. 오프제이티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이랬죠. 자, 우리가 OJT 교육과 오프JT 교육이 있는데요. 어떠한 OJT 교육과 오프JT 교육 이 두 개를 조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OJT 교육은 뭐냐면 어떤 직장 내에서 받는 훈련입니다. 직장 내에서 받는 훈련이고, 자, 오프JT는 어떤 직장을 벗어난 직장 외에서 받는 훈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얘는 뭐냐? 개별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개별 훈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직장 외, 즉 오프JT는 뭐다? 집단 교육이다. 단체로 받는 어떠한 집단 교육이다. 요 개념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자, 9번과 같은 문제도 별표 3개입니다. 머릿속에 가지고 가셔야 돼. 자, 장점이 아닌 것은 이랬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가 된다라는. 아니죠. 오프JT는 직장 외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교육을 받다가 다시 들어가지 못합니다.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건 뭐죠? 직장 내에서 받다가 어떠한 업무가 있을 때는 다시 업무를 보고 다시 직장 내니까 다시 교육을 받고, 이거는 OJT 교육의 어떠한 장점이 포함이 되는 거다. 그래서 9번의 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자, 10번
자, 안전교육 중 같은 것을 반복하여 자, 개인의 시행착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시행착오에 의해서만 점차 그 사람에게 형성되는 것은 10번과 같은 문제도 별표 3개, 3개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해설을 보면요. 안전교육의 3단계 순서가 중요합니다. 지식교육, 기능교육, 뭐다? 그 다음에 태도교육, 이건 뭐다? 순서. 먼저 지식교육을 가리키는데 뭐를 가리키냐? 규정, 우리 근로자가 지켜야 할 규정을 숙지하기 위한 교육이다. 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지식교육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지식을 가리키고 난 뒤에 자 태도 직접 한번 기능교육이죠. 죄송합니다. 기능교육을 한번 시켜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게차 운전에 대해서 지식교육을 가리키고 이렇게 합니다라고. 그럼 실질적으로 지게차를 운전해봐야 되겠죠. 그게 기능교육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행한다. 스스로 행함으로써 습득하는 교육이다. 스스로 행한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기능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개인의 뭐다? 시행착오에 의해서만 얻어진다. 시행착오에 의해서만 얻어지는 교육이 뭐다? 기능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교육이 되면 태도교육입니다. 이제 올바른 방법을 익혔잖아요. 계속 습관화시키는 겁니다. 습관화. 이 습관화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태도교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행착오 이거는 뭡니까? 기능이죠. 기능.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1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에 포함되는 기계 설비 방호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랬습니다. 이거는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답은 3번이 되는데 자, 요것도 암기법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기계 또는 설비는요.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기계 또는 설비는 별표 2개 정도 할게요. 자, 프레스, 롤러기, 전단기, 사출 성형기, 크레인, 고소 작업대, 리프트, 곤돌라, 압력용기. 요 앞글자를 따겠습니다. 앞글자를 따서 얘는 어떻게 되냐? 앞크리곤의 전노프가 뭐한다? 사고난다. 앞크리곤의 전노프가 사고난다. 이렇게 암기를 해 주시고요. 자, 방호장치는 우리가 몇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압력용기의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그 다음에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그 다음에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 및 부품. 요 정도로만 우리가요 조금 머릿속에 가져갑시다. 전체 다 외우는 거는 힘듭니다. 요것만 알아도 우리가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에서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그다음 보호구는 뭐다? 보호복 체크하시고, 안전장갑 체크하시고, 방독 마스크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에 포함되는 보호구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지고 가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12번 재해로 인한 직접 비용으로 8천만 원의 산재 보상비가 지급되었을 때 하인리의 방식에 따른 총 손실 비용은 얼마냐라는 겁니다. 하인리는 뭐죠? 총재해 코스트는 어떻게 됩니까? 직접비 플러스 간접비였습니다. 1대 4의 원칙 12번과 같은 문제 별표 3개 하고요. 중요한 건 뭐다? 계산하는 방식이 뭐다? 직접비와 간접비 이 공식 즉 1대 4의 원칙이 중요한 겁니다. 1대 4의 원칙.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8천만 원 플러스 이거는 뭐죠? 직접비죠. 간접비는 4배가 많기 때문에 8천만 원 곱하기 4해서 2개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은 4억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억.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과 같은 문제도 별표 3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간의 변화에 따라 야간에 상승하는 생체 리듬은 우리가 야간에는요 뭐다? 혈액의 수분이라든지
염분량은 어떻게 되냐? 주간에 감소하고 야간에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증가하는 것보다 혈액의 수분입니다. 수분. 그다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야간에는 뭐다? 말초 신경 기능이 저하한다. 이 부분만 체크를 할게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건 1번 요 내용입니다. 1번 내용. 자, 13번과 같은 문제 별표 3개입니다. 자, 혈액의 수분이나 염분량은 주간에 감소하고 야간에 증가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4번도 별표 2개 하겠습니다. 14번 별표 2개. 자, 상황성 누발자의 재해의 유발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랬습니다. 1차적으로요. 재해 누발자의 유형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상습, 미소 요 4개를 이으면요. 앞글자를 이으면 어떻게 되냐? 재해 누발자가예요. 재해를 누발시켜 놓고 즉 재해를 발생시켜 놓고 뭐다? 상습적으로 뭐한다? 미소 짓는다. 상습적으로 미소 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1차적으로는 요게 중요합니다. 상습적으로 미소 짓는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상황성 누발자 유형. 상황. 즉 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만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계 설비의 결함이 있기 때문에 심신의 근심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항상 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고요. 습관성 누발자는 어떻게 되냐면 신경과민 요 단어가 나오면 습관성 누발자고 미수 기능이 미숙한 게 말 그대로 얘는 기능이 미숙하기 때문에 요 단어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소질성 누발사는 어떤 도덕성이 결여되었다. 그 다음에 주의력이 산만하다. 요런 단어가 나오면 소질성 누발자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은 상황성 누발자가 아니라 소질성 누발자에 포함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보호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것들 이제 눈으로 봐주시는 문제입니다.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산소 결핍 지역에는 필히 방독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 아닙니다. 자, 우리가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시험 문제 필히 항상 뭐뭐만 뭐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 일단은 의심부터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요 일반적으로 방진 마스크라든지 방독 마스크는 산소 농도가 18% 이상인 장소에 사용해야 됩니다. 산소 농도가 18% 이상인 장소에 사용을 해야 되고 우리가 또 송기 마스크, 송기는 뭐죠? 공기를 밀어주는 거잖아요. 그만큼 산소 결핍이 일어나는 겁니다. 얘는 뭐다? 산소 농도가 18% 어떻게 됩니까? 미만인 장소에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됩니까? 별표 3개 할게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2번 차강용 보안거형의 사용 구문에 따른 종류에는 자외선용, 적외선용, 복합용, 용접용이 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 선반 작업과 같이 손에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는 장갑 착용을 의무화한다. 아니죠. 장갑 착용. 면장갑 착용 금지입니다. 손에 쫙 잘라붙는 형태의 가죽 장갑 착용 가능합니다. 회전하는 기계 뭐라 했습니까? 회전하는 기계 밀링머신이라든지 선반이라든지 드릴머신이라든지 이런 회전하는 기계에서는 뭐다? 장갑 착용을 금지한다. 4번 기막에는 처음에는 저음만을 차단하는 제품부터 사용하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고음까지 모두 차단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아니죠. 1종 기막에는 저음부터 고음까지 차단하고요. 2종 기막에는 주로 저음을 차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옳은 것은. 자, 17번과 같은 문제도 별표 2개 할게요. 별표 2개. 자, 참가자에게 일정한 역할을 주어 요 단어를 보고 문제를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17번과 같은 정의를 다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주어 요 단어. 역할을 주어 실제적으로 연기를 시켜봄으로써 자기의 역할을 보다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체험학습을 시키는 교육 방법은 있습니다. 이거는 뭐다? 역할 연기법, 즉 롤플레잉입니다. 롤플레잉. 역할을 주어
역할을 주어. 이런 단어가 나오면 뭐다? 롤플레잉, 역할 연기법.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8번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조건 가지고 계셔. 별표 3개 이상입니다. 자, 브레인스토밍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자, 암기법 비대자수. 요 암기법 비대자수. 비대자수 앞글자를 따서 뭐다? 비판금지, 대량발언, 자유분방, 그 다음에 수정발언이란 비판금지. 좋다 나쁘다 비판하지 말라는. 대량발언, 질보다는 양이다. 무엇이든 좋으니 많은 얘기를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 자유분방입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발언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정발언입니다. 타인의 의견을 수정해서 발언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1번 타인의 의견을 수정하지 않는다. 아니죠. 수정 발언해야 되니까. 지정된 표현 방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한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이렇게 보시고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비대자수. 자, 19번 하인리의 재구성 비율 1대 29대 300에서 29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 비율은 19번과 같은 문제는 크게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몇 건입니까? 하인리는 전체 330건 중에서 중상 및 사망이 1건, 경상이 29건, 무상의 사고가 300건이라고 했습니다. 전체 330건 중에서 어떻게 됩니까? 중상이 몇 명 나오냐? 1명이 나오는 겁니다. 곱하기 100 하면 얘는 뭐죠? 0.3%가 나온다라는 거고. 어려운 거 없죠? 또 전체 330건 중에서 경상에는 뭐다? 29건 곱하기 100 하게 되면 얘는 뭐다? 8.8%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전체 330건 중에서 무상의 사고가 300건이 나온다.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얘는 몇 프로? 90.9%, 90.9%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요 정도는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계십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형은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자주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9는 뭐죠? 8.8%, 19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이 부분도 20번과 같은 문제도 여러분들 별표 3개입니다. 별표 3개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종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종류가 뭐 있었죠? 정기교육, 채용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특별교육,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이 5가지 일단 종류가 있고 그에 따라서 뭐 사무직이냐 일용직이냐 정규직이냐에 따라서 교육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해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요거는 실기까지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20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기교육은 매 분기 몇 시간? 3시간 이상이다라는 옳은 거 맞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인간공학으로 넘어갈게요.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 참 어려운 내용이죠. 자, 21번과 같은 문제는요. 그냥 이거는 문제 답 가볍게 보고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위생 쪽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산업위생 자격증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여기 어떤 안전 분야에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이런 문제 나오면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해설을 보면 시간 가중 평균 소음 TWA는 16.61 로그 100분의 D 플러스 90인데요. 이 D라는 것은 누적 소음 노출량입니다. 누적 소음 노출량은 어떻게 구하냐면 어떻게 되면 각각의 어떤 노출될 수 있는 허용 노출 시간 분에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시간을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 그래서 이 D를 먼저 구하면요. 자, 앞에 문제에서 허용 시간이 몇 시간이라고 했죠? 4시간이라고 그랬고요. 8시간 작업을 할 때
휴게실에서 20분씩 휴식을 취한다. 그럼 이 8시간 20분씩 휴식을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40분씩 일을 한 거죠. 결론적으로 40분씩. 그래서 우리가 누적 소음 노출량을 구하면 자, 하루에 8시간을 일을 했어요. 하루에 8시간을 일을 했는데 어떻게 되냐? 40분을 일한 겁니다. 8시간 곱하기 60 마이너스 20 40분을 일한 거예요. 40분을. 얘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뭐죠? 320시간이 나옵니다. 320분이 나오죠. 320분. 이 320분을요. 시간으로 바꿔 줘야 되겠죠. 그래서 60을 나누는 겁니다. 60을 나누게 되면 얘는 어떤 5.3시간 정도가 나옵니다. 5.3시간. 5.3시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곱하기 100 하면 133.33%. 헷갈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D를 구했죠. 그래서 이 D를 이렇게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서 계산하면 92.06dB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가볍게 눈으로만 보시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과 같은 문제도 가볍게 눈으로 보는 겁니다. 정신 작업 부하, 일하는데 정신적 스트레스 부하가 많이 걸리잖아요. 이걸 측정하는 겁니다. 정신 작업 부하를 측정하는 척도를 크게 4가지로 분류할 때 심박수의 변동, 뇌전이, 동공, 반응 등 정보 처리에 중추신경계 활동이 관여하고 그 활동이나 징후를 측정하는 것은 뭐다? 생리적 척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리적 척도. 작업, 정신. 우리가요. 동공, 뇌 요런 단어가 나오면 동공은 눈이죠. 어떤 정신적인 피로도를 측정할 때 부하가 얼마나 걸렸냐고 측정하는 거거든요. 뇌라든지 동공이란 단어가 나오면 얘는 뭐다? 생리학적 측정법이다. 이렇게 가볍게 보시는 거고요. 자, 23번과 같은 차피니즈가 차파니즈가 정리한 어떤 위험의 확률 수준과 그에 따른 위험 발생 확률로 오른 것은 이렇습니다. 이것도 문제와 답 가볍게 봐주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오면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자, 24번도 문제 그대로 나옵니다. 계속 사정효과인데요. 인간의 위치 동작에 있어 눈으로 보지 않고 손을 수평면에서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일 때 짧은 거리는 지나치고 먼 거리는 손이 안 닿는다. 이게 뭐다? 사정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정효과. 자, 25번 불대수의 정리를 나타낸 관계식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답은 2번이 되는데요. 이게 왜 2번이 되냐? 이건 함수를 집합을 잘해야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전체 1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면 돼요. 얘는 전체 1일 때 어떻게 됩니까? 얘가 A가 있습니다. 얘가 A죠. A. 자, A 전체 A와 어떻게 됩니까? A와 A 플러스 A의 여집합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요. A의 여집합이란 A가 아닌 것. 이 A와 A가 아닌 것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 얘는 0이 아니라 답은 1이 되는 겁니다. 전체 1로 봤을 때. 이렇게 전체 1로 봤을 때.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1번. 자, 요렇게 A가 있습니다. A. 자, A하고 또 A. A의 교집합. 또 A가 있죠. A의 교집합은 뭐죠? 결국엔 A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돼.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림을 그려주시면 된다라는 그림도 된다. 그럼 3번 또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전체가 있을 때 어떤 A가 있고요. 이렇게 B가 있다.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전체 A와 그 다음에 A와 B의 교집합 요 교집합을 다 더하면 이건 답이 뭐가 되죠? 이렇게 색칠된 게 A가 되잖아요. A.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0이 아니라 뭐다? 1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닙니다만 요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6번 별표 3개죠. 별표 3개. 자, 그림과 같은 FD도 상에서 정상사상 T의 발생 확률은 이랬습니다. T의 발생 확률.
어떻게 됩니까? 얘는 어떻게 되죠? 각각의 발생 확률은 0.1, 얘가 0.1, 0.1, 0.15, 0.1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까? 이게 OR이죠. OR 기호, OR 기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0.1, 1 마이너스 0.5, 1 마이너스 0.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OR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AND 기호다. 이렇게 휘어진 게 아니라 AND 기호다라고 했을 때는 얘는 발생 확률이 어떻게 되죠? 발생 확률 T는 0.1 곱하기 0.15 곱하기 0.1 이러면 어떠한 답이 나오겠죠. 예. 지금 OR 게이트이기 때문에 1에서 전체를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서브 시스템 구성 요소 그 다음에 기능 등의 잠재적 고장 형태. 자, 고장 형태 밑줄 뭐라 그랬습니까? 이론에서 고장 형태 나오면 답은 무조건 FMEA라고 그랬습니다. 고장 형태에 따른 시스템의 위험을 파악하는 위험 분석 기법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고장 형태 이런 단어가 나오면 FMEA라고 그랬습니다. 어떠한 이 형태, 고장 형태에 따라서 어떠한 제품이 나왔을 때 예를 든다면 어떠한 뭐 엔진 기능이 이상이 있다. 고장 형태가 엔진 기능이 이상이 발생되었다. 그러면 어떠한 여러 가지 고장 형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고장 형태. 예. 엔진 기능이 왜 이상이 발생되었냐? 그러면 여러 고장 형태가 나올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스타트가 불량하다든지 또는 뭐 엔진 동작이 안 된다든지 시동이 안 켜진다든지 뭐 연료가 누설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고장 형태에 따라서 엔진 기능에 이상이 생겼더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얘는 FMEA는 요 단어 고장별 또는 고장 형태 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다? FMEA라고 체크를 하라 그랬습니다. 분석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핵심적인 단어를 가지고 문제를 찾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28번 불필요한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로 옳은 것은 별표 3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 자, 요거도 어떻게 핵심 단어를 가지고 요 단어 나오면 요거다. 요 단어 나오면 요거다. 자, 생략 에러라고 해요. 생략. 말 그대로 뭐죠? 생략, 오미션 에러. 영어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생략은 뭐죠? 수행하지 않아라. 수행하지 않아. 생략한 거죠. 어떤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에러라는 겁니다. 가스 밸브를 잠그는 것을 잊어버려서 사고가 났다. 이것은 예시도 중요합니다. 자기 에러, 커미션 에러. 일을 한 거예요. 일을 하긴 했지만 잘못 수행한 거예요. 자, 불확실한 수행, 잘못 수행. 예시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긴 했어. 생략 에러는요. 안 한 거예요, 아예. 그렇지만 자기 에러는요. 하기는 했는데 잘못했어요. 전선이 바뀌었다. 틀린 부품을 사용했다. 조립을 했는데 부품을 거꾸로 조립했다. 하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퀀서 순서 에러입니다. 순서 에러 뭐죠? 순서 착오로 요 단어. 순서 착오로 인한 에러다. 자동차 출발할 때 핸드브레이크를 내리고 출발해야 되는데 그냥 깜빡하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타임 에러입니다. 타임 에러. 수행 지연이라는 겁니다. 수행 지연으로 이것도 예시 중요해. 다 예시는 다 중요합니다. 프레스 작업 중에 금형 내에 손이 오랫동안 남아 있어서 발생한 재해다라는 수행 지연으로. 그 다음에 extraneous error, 과잉 행동. 자, 불필요한 작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extraneous error, 과잉 행동 에러. 즉 하지 않아도 되는 작업 하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하면서 창문 열어놓고 밖에 손 내미는 거 이거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 찾아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찾아 들어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불필요한 작업이란 단어가 나왔죠. 그 답은 extraneous error입니다. 불필요한 작업. 문제는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자, 29번 작업 공간의 배치에 있어서 구성 요소 배치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있는데요. 이건 답은 4번 사용 방법의 원칙입니다. 기능성의 원칙, 사용 빈도 원칙, 사용 순서의 원칙. 29번과 같은 문제 별표 3개. 이것도 암기법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부품 배치의 원칙입니다. 내가 작업하는 이 공간에
부품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효율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조립을 하면 되는데 막 흩어져 있으면은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거 부품 배치의 원칙이 뭐냐? 자, 중사가 기사 공부한다. 뭐다? 중사, 기사. 중사가 뭐한다? 기사 공부한다. 중사가 기사 공부한다. 중요성의 원칙. 내가 작업하고 있는 중요성의 중요한 순서대로 부품을 배치라고요. 사용 빈도 원칙. 자주 사용하는 것들 내 주변에 놓고요. 그 다음에 기능별 배치입니다. 기능적으로 관련된 거. 드라이버는 드라이버끼리, 뭐 예를 들면 뭐 가위는 가위끼리. 그다음에 사용 순서의 원칙. 내가 오늘 작업함에 있어서 사용되어지는 순서별로 부품을 나열해 놓으면 효율성 있게 가겠죠. 중사가 뭐한다? 기사 공부한다. 중사, 기사. 자, 30번. 인간이 기계보다 우수한 기능 이랬습니다. 이거는 뭐죠? 우리 인간이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기계는 귀가 없어요. 기계는 귀가 없어. 뭐냐? 연역적, 귀납적, 연역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귀납적은 뭐죠? 관찰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겁니다. 1월 1일 날 보니까 해가 동쪽에서 뜨더라. 1월 2일 또 보니까 해가 동쪽에서 뜨더라. 1월 3일 또 보니까 해가 동쪽에서 뜨네. 그래서 해는 동쪽에서 뜨구나. 귀납적입니다. 관찰을 통해서. 연역적은 뭐냐? 이론을 먼저 제시하는 겁니다. 사람은 죽는다. 홍길동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홍길동은 죽는다. 이게 바로 연역적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귀납적. 우리 인간이 기계보다 우수한 기능 귀가 달렸다 이렇게 암기하십시오. 이게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와요. 우리 인간은 귀가 달렸기 때문에 당연하게 기계보다 우수하다. 기계는 뭐다? 연역적이다. 요 개념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가지고 계시면요. 답은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기계보다 우수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귀납적 추리라는 겁니다. 30분에 답은 1번이 되겠죠. 우리 인간은 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어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인간공학 부분이 조금 눈으로만 봐야 될 문제가 서너 문제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주 출제되진 않지만은 출제되면 거의 똑같은 유형으로 나오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었고요. 중요한 안전관리론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조금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